안녕하세요, 카가이드 아면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볼보의 XC9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리차지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XC90은 볼보의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SUV죠. 그래서 대형 SUV인데 볼보 자동차가 판매하는 모델 중에 가장 비싼 모델을 오늘 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1억 1,270만 원입니다. 볼보 차량 중에서 1억이 넘는 차가 몇 대 없는데 이 차가 그 중에 한 대죠. 1억이 넘는 가격을 붙인 이 XC90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점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전기차 쪽에 좀 더 가까워진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플러그인이라는 말 뜻 그대로 전기 충전 콘센트를 차량에 직접 꽂을 수 있다라는 점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충전을 직접 차량에 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의 용량도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높고 전기 모터의 출력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은 1kW대입니다. 보통 1.5kW 내외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좀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XC90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2015년도에 볼보 자동차가 지리자동차에 인수된 이후에 처음으로 풀체인지를 거쳐서 출시한 모델이 바로 이 XC90인데, 이 XC90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볼보의 최신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장 먼저 도입한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이제 보시면은 볼보 최신 차량들에서 익숙한 디자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르의 망치라고 부르는 T자형 주간주행 등 자리 잡고 있고, 볼보의 상징과도 같은 아이언마크 신규 로고로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가면은 길게 뻗은 세로형 테일램프가 자리 잡고 있고,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나온 지 7년이 넘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타임리스 디자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고, 실내로 들어와 보면 실내 역시 이전에 판매하고 있던 XC90과 동일합니다.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져 있고, 이 볼보의 상징과도 같은 세로형 센터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최신 볼보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볼보 차량의 내장형, 내비게이션, 그리고 UI, UX가 적용이 되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이 차량 가장 비싼 모델답게 이 기어 노브는 오레포스사의 크리스탈 노브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레포스는 이제 스웨덴의 크리스탈 제조업체인데, 그 스웨덴 업체의 크리스탈을 이 차량에 적용시킨 점이 특징이고, 볼보 차량을 탈 때마다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이 소재를 정말 고급으로 잘 사용한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시트 역시 나파 가죽 시트로 적용이 되어져 있고, 이 차량을 덮고 있는 이 트림 같은 경우도 진짜 리얼 우드입니다. 실제 나무라서 만져보면 나무의 느낌이 정말 잘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차량이 이제 대형 SUV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형 SUV답게 1열, 2열, 그리고 3열까지 마련을 해뒀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열까지 있는 SUV들은 3열 시트의 가죽 재질을 조금 하급을 쓰기 마련인데, 이 차량은 1열과 동일한 재질의, 동일한 퀄리티의 가죽을 3열에도 적용을 해줬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 측면에서는 우리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판매하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 전기 모터의 출력이 높아지고 배터리도 용량이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배터리 그러면 어디 들어있냐? 1열 센터 터널부터 2열 센터 터널, 그리고 차량 정중앙을 이렇게 얇고 긴 배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2열 센터 터널이 불쑥 올라온 이유도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전기 모터는 어디 있냐? 전기 모터는 뒷바퀴를 굴리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판매하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전기 모터 출력이 한 80마력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차량에 장착되어져 있는 배터리는 143마력을 냅니다. 전기 모터의 출력이 높아진 만큼 이 차량의 성능도 높아졌는데, 시스템 합산 총 출력이 무려 455마력에 달합니다.
시스템 합산 최대 토크도 70토크를 넘어가는데 이 정도면은 이만한 덩치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아주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속 페달을 사뿐히 밟으면 전기 모터가 이 차량을 구동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바퀴에 이제 전기 모터가 적용이 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전기 모터가 앞바퀴로 같이 돌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뒷바퀴만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주행 모드 중에 퓨어 모드라는 게 있는데, 퓨어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후륜 구동으로만 달리게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이 높아졌으니까 이 차량의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기존에는 5.8초였는데 지금 이 차량은 5.3초 만에 100km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1톤을 넘어가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 수치는 굉장히 높고 출력적인 부분에서 불만을 가질 분들은 없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전기로만 주행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있는 차량들이 있죠. 그 차량들 같은 경우는 내가 EV 모드를 선택을 해도 어느 정도 속도를 올리거나 혹은 힘이 필요로 할 때는 엔진이 빠르게 개입을 하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퓨어 모드, 이 차량에서는 퓨어 모드라고 하는데 전기 모터로만 난 달릴래 라고 설정을 해두면 꽤나 빠른 속도까지도 엔진이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기 모터만으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도 길어졌습니다. 기존에 판매하던 XC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30km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차량은 전기 모터만으로 53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사는 사람의 기준으로 일 주행 거리가 한 27k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틀 정도는 연료를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할 수 있다, 이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배터리를 별도로 충전할 만한 전기 시설이 없는데 그럼 이 차를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의 설정을 딱 보면은 홀드라는 모드가 있고 차지라는 모드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배터리 용량을 이 상태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모드라서 일정 수준 이하로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래서 엔진과 배터리를 적절하게 조화해 가면서 쓰는 모드를 말하겠고, 차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엔진이 계속 구동을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삼모사가 되긴 하겠죠. 엔진을 돌리면서 엔진을 구동을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되니까 조삼모사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배터리로만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량이 전기모터로만 갔을 때는 정수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엔진이 개입하는 순간에 엔진의 소음이 약간 실내로 유입이 되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볼보가 파워트레인을 잘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기차 브랜드로 거듭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니까 거기까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내연기관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저는 칭찬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전기모터로 주행했을 때 정수성은 상당히 뛰어난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볼보 차량을 탈 때마다 이게 승차감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발 모두 에어 서스펜션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의 특징이라고 하면 차량에 탑승 인원이 몇 명이든 무게가 얼마나 실렸든 상관없이 항시 동일한 수준의 승차감을 확보하는 것이 에어 서스펜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XC90은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조율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면 서스펜션의 감도를 조금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의 감도를 좀 풀었을 때는 안락함까지 느낄 수 있는, 근래에 제가 타봤던 볼보 차량들 중에서는 승차감이 단연 최고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적용되어져 있는 편의 안전 장비는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빠져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작하는 UI UX가 조금 구식이다 뿐이지 들어가져 있는 장비는 최신 볼보와 비교해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중 저는 단연 최고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오디오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 바우슨 윌킨슨 오디오는 이제 영국
브랜드인데 이 오디오 수준을 따라올 수 있는 차량은 진짜 손에 꼽습니다. 정말 고급 브랜드 혹은 와 이거 이 차량은 오디오에 몰빵했나 싶을 정도의 차량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이 볼보 XC90에 적용되어져 있는 바우슨 윌킨슨 시스템의 소리가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여타 카오디오와 다르게 바우슨 윌킨슨 시스템은 약간은 레퍼런스적인 오디오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레퍼런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녹음실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베이스를 좀 줄여야겠어, 미드를 좀 줄여야겠어, 하이를 좀 올려야겠어 라고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소리를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이 볼보에 적용되어져 있는 바우슨 윌킨슨은 약간 레퍼런스 오디오다운 느낌입니다. 뭐 조미료가 가미돼서 좋게 들리는, 약간 그 귀를 속이는 느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팅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오디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SUV는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리 SUV답게 2열, 3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열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도 꽤 넉넉한 편입니다. 센터 콘솔 뒤쪽 그리고 B필러에도 송풍구를 각각 마련을 하고, 2열 시트의 온도를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공조기 조작 버튼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4존 오토 에어컨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져 있고, 2열에 앉은 승객을 배려하기 위해서 측면 유리에 선쉐이드를 마련한 점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가운데 좌석을 보면은 바닥이 들어 올려져요. 그 부분은 이제 볼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 안전 장비 중에 하나인데, 부스터 시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부스터 시트가 뭐냐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시트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전벨트 높이가 맞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 좀 더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바닥에 내려앉아 있으면은 전면의 풍경이 잘 안 보여서 멀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시트의 방석의 높이를 좀 위로 올려줘서 멀미도 방지하고 안전까지도 챙기는 그런 유용한 시트다, 똑똑한 시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열에는 제가 살짝 앉아봤는데 사실 편하게 앉아갈 수는 없는 정도의 넓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열 시트가 물론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열부터 2열에 앉은 승객까지 조금씩 양보를 해주면 3열에 앉은 승객이 어느 정도 앉을 수는 있지만, 장거리에 타고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저기는 약간 고문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열의 활용 빈도는 조금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볼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 세그먼트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도 안전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차량에 동일한 수준의 시티 세이프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장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C90에도 꽤 수준 높은 운전자 주행 보조 장비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 그 운전자 주행 보조 장비가 꽤나 똑똑하게 작동을 합니다. 유연하고 장거리 주행이나 막히는 도심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XC90의 승차감이 꽤 좋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과거부터 이제 볼보 차량들은 다이나믹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은 편안한 느낌, 그렇지만 이제 사계절에 다 대응할 수 있는 세팅,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XC90 역시 탄탄하고 부드럽게 뭐 이런 부분에서 잘 조율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코너를 적극적으로 공략했을 때는 SUV의 특성이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잡아주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XC90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냐? 사실 가격이 1억 1270만 원이라서 이전 모델보다 200만 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 볼보의 차를 살만한 가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직도 XC90을 구매를 하려면 꽤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빠진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 점을 그냥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장비이므로 그렇게들 판단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미리 예약을 걸어놓고 이 XC90
모니터 바뀌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대기를 하다 보면 연식 변경 나오고 뭐 부분 변경 나오면서 새로 사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온 지 7년이 넘은 모델이긴 하지만 아직은 풀체인지 계획이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생각을 한다면, 나는 이 볼보의 스타일링과 이런 감성이 좋아, 이 안전을 위한 철학이 난 마음에 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XC90을 선택을 하셔도 전혀 불만을 가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카가의 남현수였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